채용한다고요? 자, 볼게요. 자, 문법 요소. 자, 피동과 사동 표현에서 우리 지금 사동 표현 배울 겁니다. 피동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해 드렸고요. 물론 여러분들 프린트나 학교에서 배운 거 보면 뭐 피동은 뭐 어떤 주체를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프린트를 참고해 주세요. 왜냐, 이건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좀 많이 다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동 표현 볼게요. 자, 아까 피자가 무슨 피자라고 했지, 유날? 당하다. 그렇죠?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몰라요. 시키다. 시키는 사자예요. 그럼 사동은 뭐예요?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아까 피동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능동. 맞습니다. 능동이라고 했죠. 피동의 반대가 사동이 아니에요. 피동의 반대는 능동입니다. 그럼 왜 사동의 사동이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동의 반대는 뭐예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인가? 주동입니다. 그건 뭔데요? 주동문이라고 해요. 주동하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능동과 주동의 차이는 뭐예요? 몰라요. 능동과 주동은 어떻게 되나요? 주동은 같아요. 직접해요? 아 그래요? 같은 거예요. 능동과 주동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와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피동은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동이나 그거의 상대적인 이름이 능동인 거고요. 사동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의도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다만 피동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거. 주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볼게요. 사동기형 잊으세요.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당연히 짧은 피동이 있겠죠? 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가 붙어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리고 접사 하나 더 있어요. 시키까지. 뭐요? 시키다. 이희리기 우구차에다가 시키다까지. 시키까지가 접사예요. 그쵸? 그래서 예시 보시면 어머니가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잘 보세요. 먹인 게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먹인 거잖아요. 그럼 주어는 어머니예요. 근데 그 먹임을 당한 건 누구예요? 동생. 시킨 게 아니라 그 먹기에 시킨 건 누구예요? 바로 동생한테 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마가 먹으라 하니까 어머니가 약을 먹은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약을 먹은 것은 누구다? 동생. 동생이 되는 겁니다. 시켜서 먹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이런 것도 있죠. 시킨 것도 선생님인데 누가 학생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동이 시키는 거죠. 시키게 하는.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을 다 넣어볼게요. 이건 뭐가 있어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개하다가 있어요. 개하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약을 먹게 하다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피동이냐 사동이냐. 왜냐? 주어를 생각해버려요. 피동이냐 사동이냐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아까 제가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주는 거 봤었죠? 사동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뭘로 할까? 어머니가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자, 이거 주동문으로 바꿔보세요. 동생이 영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바꾸라고요? 주동문으로 바꿔보세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이거 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맞죠? 동생이 어떻게 돼요? 동생이 약을 먹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약을 자 이거 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서술어를 기본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시제만 맞춰서 먹이셨다라고 했는데 과거형이 붙은 거죠.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그냥 먹었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이셨다는 어떻게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먹이셨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먹이셨다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먹에다가 이에다가 시 플러스 플러스 다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가 붙은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동생이 약을 먹었다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머니가 그쵸? 동생에게 약을 어떻게 해요? 먹이셨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문장성분이 동생이는 여기서 주어입니다. 약은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먹였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은 그대로죠. 근데 잘 보세요.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뭐 동사 얘기해. 부사. 부사어로 바뀌어. 그쵸? 그리고 목적어는 다시 그대로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럼 달라진 게 뭐예요? 주어. 맞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돼요? 삭제. 아니,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동을 할 때는 주동문을 사동을 할 때는 뭐가 추가돼요? 주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동과 사동 구분할 때 진짜 쉬워요. 주동문을 바꿔보세요. 주어가 없어져. 그럼 사동이에요. 피동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뭘로 바뀌어요? 피동에서 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뭐가 돼요? 동사. 목적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목적어가 되잖아요.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문장성문으로 바뀌어요. 네. 근데 사동문은 주동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없어져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주동과 그러니까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문장 성분들이 주어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거나 넣어서 문장 성분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 문장 완벽하게 만드세요. 주어가 빠져서 주어를 넣고 능동문이나 주동문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느냐를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피동과 사동인지를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통사동사는 개하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동문의 중의성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따로 볼게요. 아까 이중피동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어요. 인중피동은 안 된다고 했죠? 이중사동은 돼야 안 돼요? 왜요? 그래요. 이중사동은 됩니다. 쓰세요. 따로 거기 안 써있어. 이중사동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채우다. 이거 어떻게 돼요? 채우다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세우다.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뭐였지? 재우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인데 자, 채우다의 기본은 뭐예요? 차다거든요. 그럼 뭐랑 뭐가 합치는 거예요 지금? 이랑 하나 더. 이거는 차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다예요. 이거는요 세보다는요? 서다죠 기본형이. 서 이우다예요. 재우다는 기본형이 뭐예요? 자다인데 자 이우다죠. 얘네들 뭐예요? 이 두 개가 다 접사예요. 접사인데 두 개가 다 연달아 있죠. 네. 피동은 두 개 연달아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얘는 두 개 연달아 있어도 됩니다. 쓰레기는 거의 수업시간 내내 먹네요. 이거요. 저 입에서 떼질 않아. 그쵸?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문제 예제를 뭐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갑자기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다가 하나 깨요. 근데 똑같아 보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중사동이라고 하면 되게 안 돼요? 근데요. 왜냐? 기본형이 뭐예요? 깨다. 그러면 이거는 사동표현에 뭐만 붙은 거예요? 오. 5만 붙은 거. 아.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신나게 맞다 뭐가 틀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힌트 틀리게 되는 거죠. 세다. 근데 세다는 세다. 서다가 기본형이니까요. 세다 있잖아요. 세다. 아 세다? 근데 그거는 그 강하다 할 때 세다? 숫자리 세다. 세다. 그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기본형이 세잖아요. 아. 네? 기본형이 세잖아요. 왜요? 기본형이 세다잖아요. 기본형이 세다. 네. 이거는 두 개가 2랑 5가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개념학의 문제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피동과 사동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어렵죠? 이 정도만 하면 끝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중의성은요? 아 맞다. 이거 밑에 보세요. 상위조문의 중의성인데 그러니까 개념은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건 추가로 가는 건데 사동문의 중의성. 사동문은 중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파생적 기동문, 즉 이히리규, 우구추나 시키로 만드는 것들은 직접사동 행위는 물론 간접사동 행위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안에 의한 특수사동문은 간접사동만 나타낸다. 말이 어렵죠? 밑에 예시를 보세요. 자, 파생적 사동은 보실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되죠. 그쵸? 입혔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두 개로 해석되니까. 첫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거 손 넣고 여기다 해가지고 옷을 들고 이렇게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동이라고요? 이걸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이한테. 야, 유나야 옷 입어. 시켰어. 그러면 옷을 입은 건 직접 행동한 건 누구예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간접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혔다처럼 이렇게 그 짧은 피동, 짧은 사동, 즉 파색도 피동, 사동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왜 꼬이냐? 짧은 사동으로 만들게 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성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만드냐? 통사적 사동으로 만들면 됩니다. 통사적 사동으로 만들어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 사동의 의미, 직접 사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그렇죠?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는 되죠? 아니요. 이해는 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정신이 나가는. 안 돼요. 아프지 마요.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요. 아니. 내가 선생님, 그냥 아프지 마. 네가 아프면 난 더 많이 아파. 쌤은 근데 원래 아프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 특정은 넘어가시겠지? 이거 안 해요? 예, 그거는 안 해줍니다. 왜요? 저 지금 졸리시죠? 다음 시간 표현. 자, 넘기시면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피동사동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표현이 좀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다고요? 네. 왜요? 개인적으로 문제로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로는. 자, 시간 표현 쉽습니다. 일단 사건, 시와 바라시 학교에서 했었죠? 아니요. 안 했어요? 사건 있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요? 했잖아. 우리 사건인지 발사실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사건 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 근데 바라시는 뭐예요? 일어나. 말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밑에 부정표현 밑에 야, 부정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안 해요. 부정표현 아니 뒤집어. 아니 여기 맞아. 아니 여기 맞는데 거기 부정표현 거기 맞아요. 부정표현은 그냥 X 치지 말고 그냥 밑에 거만 보세요. 시간표. 얘는 아니에요. X 치지 말라니까. 꼭 말하는 거. 아무튼 아니. 사건 시라고 하는 건 뭐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하고 바라시는 말하는 시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내가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여러분들 뭐 했어? 밥 먹었어요? 밥 먹은 말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 먹었어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시점은 지금인데 사건 시는 언제일까? 과거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뭐가 나면 사건 시와 바라 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일 뭐 영화를 보겠다. 그러면은 바라 시는 지금이지만 미래. 사건 시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건 시가 바라 시에 앞서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아니죠. 사건 시가 시가 바라 시에 뒤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건 시와 바라 시가 일치한다. 사건 시가 바라 시에 앞서 있다. 사건 시가 바라 시에 뒤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껌이다 껌. 안 어렵죠? 네. 그럼 시제를 볼게요. 시제는 뭐냐? 어떤 동작의 상태가 일어나는 밑에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를 볼게요.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 시보다 앞선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그럼 예시를 드릴게요. 이거는 예시를 이렇게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 영화를 할게요. 영화를 밥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보았다. 맞습니다. 보았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사건 시가 바라 시보다 앞선 시게 되는 거. 앞에 있어요. 현재 시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현재 시는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어제가 아니죠. 오늘 영화를 본다. 지금이죠. 아? 지금 그냥 나는 영화를 영화를 본다는 안 돼요? 본다. 본다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럼 미래 시제는 바라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 시제는 어떻게 볼 돼요? 것이다. 나는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볼게요. 나는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내일 영화를 볼 볼 것이다. 것이다. 볼 본다. 것이다 말고 본다. 아니죠. 보겠다. 볼 맞습니다. 예정이다. 보겠다. 이거랑 똑같이 만들 왜 왜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겠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앞에 시제를 표현할 때 뭘 썼어요 지금?
몰라요. 그리고 니은 그리고 겟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맞습니다. 선어머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볼 것이다는 선어머럼이보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형태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선어머럼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선어머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은 시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쓰인 거예요. 뭐가 쓰였어요? 여기 있는 애들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시간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뭘 쓴 거예요? 선어머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뭐가 있다? 시간부사어와 선어머럼이가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배울 것을 이 시제 선어머럼에 대해서 뒷부분에 배우고 있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네, 뒤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거기요.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 이건 뭐가 있냐? 자, 실험 과거, 현재, 미래 여기 표로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외우라기보다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정도는. 쉽네. 다만 선어마롬이, 관용사용이, 시간부사 이 세 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왼쪽에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선어마롬이, 그리고 관용사용어미, 그리고 시간부사 이 세 가지가 있다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그 표요. 표 왼쪽이에요. 64페이지. 예, 64페이지. 위에 표의 왼쪽에 보시면 선어머럼이, 관용사용어미, 시간부사 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있다까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선어머럼이는 뭔지 알죠? 네. 어머럼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게 동사. 시제예요 이게? 네, 시제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아. 여기 있는 것들. 과거를 선어머럼이로 과거를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앗엇이나 엇 이런 걸 씁니다. 더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써놨죠. 제가 하나씩. 먹었다, 먹었었다, 먹더라, 예뻤다, 예뻤었다, 예쁘더라. 자, 그러면 엇과 엇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엇이랑 엇이랑 엇의 차이. 엇이랑 이런 거. 먹었었어. 근데 그거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얘가 좀 더 대가어이니까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예뻤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형용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나는 옛날에 예뻤어. 이렇게 하면 유나는 초등학교 때도 예뻤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나는 초등학교 때는 예뻤었어. 킹받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요. 지금은 안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형태가 그런 문법이 좀 효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예뻤어랑 예뻤었어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유나는 예전에 예뻤어. 그러면 지금도 예쁜 거예요. 예뻤던 건데 근데 옛날에 만약에 예뻤어요. 유나는 예뻤어 하면 그냥 과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규정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먹었다 거기 보시면 먹더라 이런 것도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먹더라 이런 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야 유나 또 마라톤 먹더라. 네. 뭐예요? 이거는 해상일 때 쓰는 거고 과거 해상 같은 거 쓸 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던지와 든지 이 밑에 있는데 자 그럼 관형사용 어미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동사에서는 니은을 씁니다. 먹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 빵 먹은 사람 누구야? 그럼 먹은 행동은 언제인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어요. 과거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문법 테스트 봤을 때 거기서 잡은 했을 때 잡은은 뭐예요? 관형사용 어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과거 그 행동이 과거를 나타낸 거였잖아요. 내 팔을 잡은 사람은 누구였지? 이렇게 했을 때 잡은 행동이 이미 과거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관형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꾸며주는 거? 뭘 꾸며주는 거? 채워. 맞습니다. 여러분 관형이 뭐라 그랬어요? 관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참 기억하고 있네요. 너무나 좋죠? 그것만 기억. 너무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형용사 보세요. 서술교조사. 형용사나 서술교조사는 던을 붙입니다. 예쁘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가던 말던 이런 말 쓰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가는 걸. 더는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과거를 할 때는 쓴 거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선택을 할 때는 든으로 바꿔야 돼요. 가든 말든이라고. 그럼 던이 왜 안 되냐? 던은 과거를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이야. 선택할 때는 들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가든지 말든지. 네,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와. 이제 안 근데 되겠죠? 사람들이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가든지 말든지.
가던지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가는 건 이미 행동인데 가는 거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잖아요. 선택을 줄 때는 든지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그런 거 어렵네. 하나 생각하고 살아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럼 앞으로 선생님하고 말할 때 가든지 말든지 말고 가든지 말든지 말해야 돼. 가든지 말든지 둘 다 써줘서 고맙다. 하나는 기억하고, 난 엿먹이려는 의도가 보이긴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가든지 말든지. 하나는 기억하고 있다 생각해. 내가 알겠지. 이 새끼가 날 엿먹이려고 하는 거구나. 온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진짜로 직업병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생각에 공백이 있는 게 좀 두려워요. 네? 항상 그걸 생각해요. 왜요? 선생님 인프피죠? 아니 MFP 쌤 모르세요 이거? 그거 다 안 믿어요, 잘 밑에. 쌤 저 그러면 지금 해봐요. 지금 내향 쪽이세요? 내향 쪽이세요? 시끄러. 망상을 자주 하시나요? 자, 현재 볼게요. 자, 사람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먹는다. 이게 헷갈린 게 바로 이겁니다. 동사일 때는 은과 먹는다의 는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재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이거는 사건 시험 발언시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잘 보세요. 기본형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형이 예쁘다. 이게 현재를 그냥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은 그래서 니은이 못 붙는 거예요. 현재형을 따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쁜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형이기 때문에 예쁜 유나는 지금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나를 예시로 많이 왜 근데 항상 저희 효정이 해요 효정이. 앞에 바로 이거 왜 진짜라? 관형사형 어미에서 현재형 어미는 는이 붙죠.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관형사형 어미니까 먹는 다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꾸미는 체온이 나와있죠.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은은 뭐예요? 예쁜. 그래서 이거 뭐예요? 형용사 같은 경우 예쁜 사람, 예쁜 효정이, 예쁜 성민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안 해주세요? 저는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농담입니다. 잔인하시네요. 그래서 시간 부사도 보세요. 과거는 어제, 옛날, 작년, 현재는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러운 의미에서는 개시되는 겁니다. 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먹겠다, 먹으리라, 예쁘겠다, 예쁘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형사용 어미에서는 먹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누구야? 아직 안 먹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부사로는 내일, 장차, 모레 이런 식으로 이거 눈으로 봐두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옆에 있는 요소들을 한 번씩 눈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이지. 그리고 밑에 더하더니 이 별표처럼씩 서랑말 어미 객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요. 미래로 쓰이는 거 말고도 여기 몇 뜻이세요? 여기 추측, 의지, 가능성을 드러날 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일이면 은지가 집에 돌아오겠다죠. 잘 보세요. 그럼 돌아오겠다니까 이거는 사실은 돌아오는 미래의 일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추측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미래 시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이 개수를 그대로 할게요. 밑에 예시를 보세요. 어제 그 공연 재미있었겠다. 이것도 미래예요, 그러면? 아니요. 어제라고 했으면 뭐예요? 과거. 그래서 이건 추측이 되는 거예요. 계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겟 같은 거 보시죠. 네. 그렇죠? 세 번째,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겠다. 이것도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래의 것과 결부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시대를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의지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얘기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건 뭐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과거로 할 수 있어요. 야, 그건 내가 했으면 무조건 성공했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개수졌지만. 근데 이거는 뭐야? 성공했겠다? 그럼 가능성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의지로 개 썼을 땐 과거는 없어요? 합격. 그래서 의지는 이제 앞으로 할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을. 그래서 문제를 넣을 때도 의지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절대시를 하시죠. 혹시 학교에서 했어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모르겠어요.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X 쳐도 돼요? 아니요, X 치지 마세요. 혹시 모르겠다.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작상 했어요? 진행상 완료상?
이건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보시면 좋습니다. 자, 동작상이란 뭐냐면 바라시를 기준으로 비추세요. 이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 근데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진행상이라고 하고요. 그 행동이 끝난 거면 뭐라고 한다? 완료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오른쪽에 진행상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죠. 그럼 뭐예요? 고이시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 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완료상은 뭐냐? 짜장면 다 먹어버렸다. 보통 어버렸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완료됐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 보고 나서 그 행동이 진행 중이냐 끝났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밑에 보세요. 시제의 중의성. 문제가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 중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시제의 중의성. 진행인지 완료인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죠. 그렇죠? 신고 있다는데 이게 내가 지금 구두에 발을 넣고 있는 그 상황인 건지 그가 아니면은 그가 구두를 이렇게 신어서 서 있는 상태인지 헐.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오른쪽에 구두를 신고 있는 중이다. 이건 진행, 즉 구두를 발에 넣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두를 신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완료입니다. 이미 신은 거 끝난 거고요. 이 신은 상태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렇게 그런 거는 완료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만 얘기해 드릴게요. 인용은 거기 안 써있죠? 네.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용들에서 나온 건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직접 인용은 보통 뭘 써요? 나고. 이걸 주세요. 직접 인용은 따옴표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인용격 조사를 씁니다. 인용격 조사라고를 씁니다. 그렇죠? 간접 인용은 어떻게 써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용격 조사 뭘 써요? 맞습니다. 인용격 조사 고를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용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격조사예요. 라고와 고는 격조사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 해놓고 어미 라고를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미 라고라든가, 그렇죠? 혹은 보조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조사 라고를 써서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뭐라고요? 네? 고사. 인용격 조사예요. 이건 인용격 조사입니다. 격조사예요. 그 자격에만 묻는 거예요. 격조사 안에 인용격 조사 있는 거. 네. 근데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